안녕하세요. 해월입니다. 하루 30분 뭐라도 읽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자 송방송의 한국음악 통사 일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정기의 악서와 기보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정기의 악서 편찬과 기보법의 창안은 음악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악학개본 같은 악서가 편찬되지 않았거나 정간보와 오음악보라는 기보법으로 적힌 악보가 전래되지 않았다면 조선정기의 음악 이론과 실제를 알 수 없었을 것임을 상기할 때 두 사실의 역사적 의미는 막중하다 하겠다. 한편 그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은 셋째 시대에도 다섯째 시대에도 없었으며 오직 조선 정기에 있었으므로 그것은 넷째 시대를 가르는 기준의 하나로 삼을 수 있겠다. 따라서 악서 편찬과 기보법의 창안에 대하여 따로 서술하여 음악사적 의미를 강조함은 마땅한 일이라고 하겠다. 악서는 문자 그대로 음악에 관한 책이라고 하겠는데 그 용어의 정의는 넓은 뜻과 좁은 뜻으로 나누어 내릴 수 있다. 넓은 뜻의 악서는 음악의 이론과 역사에 관한 모든 문헌 사료를 포함하겠지만 좁은 뜻의 악서는 악보를 제외한 음악 문헌을 포함한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겠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좁은 뜻의 악서와 악보로 나누어 개관해 보고자 한다. 1. 악보와 악서 편찬 괄호 1. 세종조와 세조조의 악보 편찬 세종실록 권 136에서 권 146 사이에 전하는 세종실록 악보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악보이다. 세종실록 악보가 편찬되기 이전인 세종 재임 시의 악보 편찬 사업은 악창제와 향악창제 때 함께 이루어졌던 것이다. 1430년 세종 12년 윤 12월의 기록에 의하면 새로 제정된 조회악보 한질, 제사악보 한질, 주희의 의례경절 통해와 이무의 대성악보 한질 모두 세 질의 악보가 편찬되었다. 다음 인용문은 1447년 세종 29년에 이미 있었던 악보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하여 준다. 세종 29년 6월 을축 의정부에서 예조의 공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처음에 임금이 용비어 청가를 관연에 올려 느리고 빠름을 조절하여 취화평, 취풍형, 여밀락 등 음악을 창제하매 모두 악보가 있었으니 취화평보 5권, 취풍형보 2권, 여밀락보 2권이었다. 뒤에 또 문무 2가지 춤곡을 제작하였는데 무는 보태평이라 하고 무는 정대업이라 했는데 악보가 각각 한 권씩이고 또 상서에 감흥된 바를 취재하여 따로 한 가지 곡조를 지었는데 이름을 발상이라 하여 악보 한 권이 있었다. 또 소각을 정하여 환환곡, 미미곡, 유황곡,
유천곡, 정동방곡, 헌천수, 절화, 만엽치요도, 최자, 소포구락, 보허자, 파자, 청평악, 오운개서조, 중선회, 백학자, 반하무, 수룡음, 무애, 동동, 정읍, 진작, 이상곡, 봉황음, 만전춘 등 곡조를 담은 시용 소각보 한 권이 있었다. 위 인용문에 의하면 치화평보 5권, 치풍형보 2권, 여밀락보 2권, 보탱평보 1권, 정대업보 1권, 발상보 1권, 그리고 환환곡, 미미곡, 유황곡, 유청곡, 정동방곡, 헌천수, 절화, 만엽치요도, 최자, 소포구락, 보허자, 파자, 청평악, 오운개서조, 중선회, 백학자, 반하무, 수룡음, 무애, 동동, 정읍, 진작, 이상곡, 봉황음, 만전춘을 담은 시용 소각보 한 권이 1447년 당시에 이미 있었다. 이러한 악보의 대부분이 세종실록 악보에 전하는 것으로 미루어 생각컨대 여러 향악곡과 당악곡들이 모두 32정간의 정간보로 기보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정간보는 1447년 6월 이전에 창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세종조의 악보 편찬은 아악과 향악의 창제와 더불어 착수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1430년은 조의 아악이 완성되고 회례 아악과 제례 아악의 제정을 시작하려던 때이었고 1447년은 1445년에 완성된 용비어 청가에 맞추어 관현악곡을 창제할 때이었기 때문이다. 새로 제정된 아악과 향악 그리고 그 당시 연주되었던 당악은 새로 창제된 32정간의 정간보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대부분의 악곡들이 현재까지 세종실록 악보에 전승되었던 것이다. 특히 세종실록 악보에 전하는 원나라 이무의 대성악보는 현재 중국 본토에도 없는 귀중한 악보이어서 아악 연구에 중요한 음악 사료로 평가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요컨대 세종조의 악보 편찬은 15세기 음악사 연구에 귀중한 악보를 전해주기 때문에 음악사적인 관점에서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되어 마땅하다. 세종조의 악보 편찬에 이어서 세조 때 다시 오음약보와 16정간의 정간보라는 새로운 기보법에 의하여 악보가 편찬되었으니 세조실록 권 48과 권 49에 전하는 세조실록 악보가 바로 그것이다. 세조실록 악보에 전하는 보태평과 정대업은 본래 세종 때 회례연에 쓰기 위하여 창제되었던 것을 종묘 제례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작된 것이라고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세조조의 악보 편찬도 역시 새로운 기보법을 창안하여 악보로 남김으로써 현행 종묘 제례악 연구에 귀한 음악 사료이므로 음악사적인 견지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악학계범의 편찬 1493년 성종 24년에 편찬된 악학계범은 조선 전기에 있었던 악서 편찬의 대표적인 보기이다.
악학개범의 편찬 동기는 서문에 밝혀져 있듯이 성종 당시 장학원에 있었던 의궤와 악보가 오래되어 헐었고 남은 것마저 변변치 못한 데다가 틀리기까지 하여 그러한 의궤와 악보를 바로 잡으려는 뜻에 있었다. 그때 장학원 제조 유자광, 예조 판서 성현, 장학원 주부 신말평, 전학 박곤과 김복근이 낡은 의궤와 악보를 바로 잡으라는 왕명을 받고 악학개범의 편찬을 시작하여 1493년에 완성하였다. 악학개범의 편찬 때 그들은 전래된 의궤와 악보를 참조했음은 물론이고 진양의 악서, 최원정의 율려신서, 주례, 탈탈의 송사, 마달림의 문헌통고, 진상도의 예서, 응소의 풍속통이, 유희의 성명, 왕응린의 옥회, 위증의 수서 등 10종의 중국 문헌을 참고하여 편찬했는데 악학개범의 음악사료적 가치가 높이 평가된 바 있다. 9권 3책으로 구성된 악학개범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60조의 음악 이론으로 시작된 권 1은 중국 음악과 아악, 당악, 향악의 이론을 정리하였고 권 2에서는 성종 당시 여러 제향, 조회, 연향 때 악기를 진설하는 법이 도설되었으며 권 3에 고려사 악지에 전하는 당악 정제와 향악 정제를 기록했다. 성종 당시 연주된 당악 정제가 권 4에 도설되었고 성종 때 향악 정제의 그림과 설명은 권 5에 전한다. 아악기의 그림과 설명은 권 6에 있고 당악기와 향악기의 그림과 설명은 권 7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향악 정제와 당악 정제의 복식과 의물에 대한 도설은 권 8에 기록되어 있고 무동, 여기, 악공, 악생, 초용의 관복에 관한 설명과 그림은 권 9에 있다. 악학개범은 조선 정기의 공연 예술을 포함한 악스로서 두 가지 점에서 매우 귀중하다. 첫째, 악학개범은 조선 정교의 음악 문화를 자세하게 도설하여 놓았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음악 전통이 5세기가량 계속되는 동안 길잡이 구실을 하였다는 까닭에서이다. 전란으로 인하여 장학원의 악기들이 거의 파괴되어 재건을 필요로 할 때마다 악학개범은 재간되었으니 첫 번째 재간은 임진왜란 이후 1610년 광해군 2년에 있었고 1655년 효종 6년에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두 번째로 재간되었다. 그리고 영조 때 악의 부흥을 시도할 당시인 1743년에 다시 복간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악학개범은 조선시대의 음악 문화를 올바르게 재건하는 데 길잡이 노력을 했으므로 음악사적인 견지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둘째로 악학개범은 음악뿐 아니라 국어 국문학, 전통무용학, 복식사, 의물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문헌 사료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제의 연주 도중에 노래로 불린 창사, 치어, 구호는 국어 국문학의 귀중한 연구 자료이고 당악 정제와 향악 정제는 한국 무용사 연구의 초석이 될 자료이며 음악과 정제 연주자들의 관복과 의물에 관한 풍부한 도설은 복식사 연구나 의물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문헌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악학계봉은 조선 후기에 중요한 악서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음악사 연구를 포함한 한국 문화 연구의 귀중한 문헌 사료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1493년에 초간된 악학계봉은 불행히도 우리나라에 현존하지 않고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반출된 이후 현재까지 나고야 소재의 봉자 문고에 보존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 보존된 가장 오래된 것은 1910년 판이다. 초간된 악학계봉과 임진왜란 이후의 것을 비교할 때 약간 다른 부분이 발견되어 지적된 바 있으며 여러 가지 영인본이 출간되었다. 갈로 3. 조선전기의 악보 개관. 조선전기의 음악을 담은 악보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세종실록 악보와 세조실록 악보, 그리고 그 이후에 편찬된 시용향악보, 대학후보, 금합자보 이상 5가지이다. 이 5가지 악보는 조선전기의 음악사 연구에 귀중할 뿐 아니라 음악사적인 관점에서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 까닭은 고려시대와 조선전기의 음악 양식을 비로소 처음으로 알 수 있는 음악 사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5악보에 어떠한 악곡들이 담겨져 있는지 각 악보의 내용을 개관하기로 하자. 최고의 악보인 세종실록 악보는 세종실록 권 136에서 권 147까지 11권의 32정간의 정간보와 율자보가 기록되어 있다. 조회아악보는 권 136, 제사아악보는 권 137, 정대업과 보태평은 권 139, 복례의 전인자, 여밀락, 취하평, 취풍령, 후인자는 권 140에서 145, 그리고 봉황음과 만전추는 권 146에 각각 있다. 세종실록 악보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1430년 세종 12년과 1447년 세종 29년에 편찬되었던 여러 악보를 모아서 실록 편찬 때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1972년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세종실록 악보의 영인본을 펴냈다. 세조실록 악보는 세조실록 권 48과 권 49에 16정간의 정간보와 오음약보로 기록되어 있다. 권 48의 내용은 영신과 전폐의 희문지약, 진찬의 풍안지곡, 초혼의 보태평 11곡, 즉 희문, 기명, 귀인, 형가, 진명, 융화, 현미, 용광, 정명, 대유, 역성, 아흔의 정대업 11곡, 즉 소무, 독경, 탁정, 선위, 신정, 분웅, 수능, 총류, 정세, 혁정, 영관입니다. 철변두의 옹안지약, 송신의 흥안지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권 49는 원구 송신과 전폐의 희문지약, 진찬의 융안지약, 초혼의 기명지약, 아흔의 선위지약, 종훈의 탁정지약, 철변두의 성안지약, 송신의 영안지약, 창수지곡, 경근지곡을 포함한다. 세조실록 악보는 1972년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영인 간행되었다. 시용향악보는 판본 1책인데 16정간의 정간보에 오음약보로 기보되었다.
이 악보의 내용은 납시가, 유림과, 횡살문, 삼오곡, 쌍화곡, 나래가, 정석가, 청산별곡, 유수곡, 귀호곡, 생가요량, 상저가, 풍입송, 야심사, 성황반, 내당, 대왕반, 잡처용, 삼성대왕, 군마대왕, 대국, 1, 2, 3, 구천, 별대왕으로 구성되었다. 시용향악보의 연대는 미상이나 여러 노래의 내용을 국문학적인 관점에서 분석 고찰한 결과 대량 연산군 때일 것으로 추정된 바 있으나 음악학적인 견지에서 앞으로 재조명해 볼 만한 과제의 하나로 남는다. 대학 후보는 7권 7책인데 16정간의 정간보에 오음약보로 기보되었다. 권 1에 원고악, 창수곡, 경근곡이 있고 권 2에 영신과 전표의 희문, 진찬의 풍한지약, 초원의 보태평 11곡, 아흔의 정대엽 11곡, 철변두의 옹안지약, 송신의 홍안지약, 유황곡, 정동반곡이 있다. 권 3의 취화평, 지풍령, 권 4의 봉황음, 권 5의 진작 이상곡, 만전춘, 납시가 횡살문, 감구는 서경별곡, 권 6의 만대엽, 감구는 한림별곡, 서경별곡, 쌍화점 보호자, 영산회상, 그리고 권 7의 북전, 동동, 정읍, 자하동이 각각 있다. 대학 후보는 1759년 영조 35년에 서명응에 의해서 편찬되었으나 그 내용은 세조시대의 음악을 담았음에 유의할 일이다. 이 악보의 영인본이 1979년 국립국악원에서 출간되었다. 금합자본은 목판본의 한 책으로서 1572년 선주 5년 안상에 의해서 편찬되었는데 안상금보라고 불리기도 한다. 16정간의 정간보에 오음약보와 합잡으로 기보된 이 악보의 내용은 만대엽, 정석가, 한림별곡, 감구는, 평조북전, 우조북전, 여밀락, 보호자, 삼오곡 이상의 거문고 악보와 비파보의 만대엽으로 구성되었다. 금합자보의 영인본이 1974년 서울대학교 국악학 연구회에서 간행되었다. 2. 새기보법의 창안. 새기보법의 창안은 조선 전기의 음악사에서 이룩된 빛나는 사건의 하나일 뿐 아니라 동양 음악사에서도 획기적인 업적의 하나이다. 새기보법 중에서 특히 정간보는 음의 시가를 악보에 표시할 수 있는 유량악보이기 때문이다. 정간보가 비록 음의 시가를 표시할 뿐 음의 높낮이를 표시할 수 없는 약점을 지녔지만 정간보는 다른 기보법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악곡들을 기록하여 보존시킬 수 있었으므로 음악사적으로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다. 정간보 이외에 오음약보와 합자보의 창안도 음악사에서 중요시되어야 당연하다. 두 기보법으로 음의 높낮이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렇게 하여 정간보의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많은 음곡들을 기보하여 보존하는 데 공헌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간보, 오음약보, 합자보는 조선 전기에 창제되어 그 당시의 여러 악곡들을 기보하여 후세에 남겨주는 데 공헌한 기보법들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